이번 강의에서는 고객 만족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객이 만족하면 주는 효과가 일반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전을 해주죠. 구전. 그 다음에 재구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브랜드, 로열티, 애호도. 그죠? 애호도. 이런 것들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 교재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건데, 먼저 이제 고객 만족이 기업 경영에 주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이 만족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하는 게 긍정적인 구전 행동을 가장 많이 해요. 구전을 해줌으로 해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브랜드 애호도가 상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매출 상승과 원가 절감, 조금 전에 이제 비용 절감 효과를 주니까 어때요? 원가 절감 효과가 같이 오는 거죠. 이 구전이라는 게 우리 광고비를, 기업에서 하는 광고 비용을 제고해 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져다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객이 불만족할 경우에는 당연히 고객이 이탈할 것이고 부정적 구전 행동이 나오겠죠. 그죠? 부정적 구전 행동이 나오면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은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이런 2가지의 효과, 2 측면으로 먼저 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객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 만족으로 인한 효과와 중요성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데 만약에 100만 원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가정입니다. 100만 원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기존 고객 유지하는 비용은 5배에서 10배. 그러니까 신규 고객 창출 비용이 기존 고객 유지 비용의 이게 5배 또는 10배라는 거죠. 그럼 기존 고객 유지하는 데 비용 얼마 든다는 거예요? 한 20만 원 정도. 그죠? 든다는 거죠. 그래서 20만 원 정도에서 우리가 기존 고객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신규 고객 창출, 기존 고객을 잘 유지하면 당연히 이 기존 고객은 무엇을 구전을 해서 신규 고객 창출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의 비용이 빼면 한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규 고객 창출보다는 기존 고객 유지 관점에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우리 다음에 외울 CRM 마케팅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고객은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객이 당연히 재구매도 해주지만 구전 활동으로서 신규 고객 창출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신규 고객 유지 비용이 증가하겠죠. 불만하면. 그 다음에 기업 이미지가 하락하고 매출이 감소하겠죠. 이런 불평 고객은 이런 것들로 기업의 악순환을 가져다 주고요. 근데 우리가 만족한 고객들은 어때요? 아주 불만 고객 얼굴 불만 보시죠? 이게 불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만족한 고객. 그죠? 만족한 고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구매를 하니까 충성 고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비나 광고비 절감,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및 고객 불만 해결을 통하여 불만 고객 축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브랜드 애호도나 재구매 행동, 부정 마케팅 이런 것들로 선순환의 원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 만족 효과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고객 만족 관리를 해야 되고 고객 만족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제 고객이 만족하면 하는 행동으로 행동 또는 효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재구매 행동을 한번 찾아볼게요. 재구매 같은 경우는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재구매는 우리가 어때요? 그 상표에 대해서 충성도, 좋은 감정을 가짐으로 인해서 다음에 똑같은 그 상표를 구매한다라는 거죠. 그죠? 서비스나 서비스 성과를 경험한 후 다시 소비하고자 하는 감정의 상태로 상표 충성도의 개념까지 포함한 개념을 우리는 재구매 의도라고 한다. 그래서 한 2-3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재구매는. 그래서 재구매를 하게 함으로써 어때요? 이루어짐으로써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죠? 첫 번째는 투자 없이 지속적인 산출을 얻는 셈이 되고요. 고정 고객화와 충성 고객화를 통해 장기적인 수요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 2번째는 브랜드 애호도예요. 브랜드 애호도도 이 정의가 시험 문제에 한 1,000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애호도는 개인이 상표에 대해 갖는 충성도, 그래서 우리가 만족과 충성 또는 브랜드 애호도,
로열티 그러죠. 그죠? 애호도. 이 개념은 좀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만족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습니다. 항상 변수가 존재하는 거죠. 좋긴 하지만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족인 거고, 충성은 뭐예요? 우리가 라면을 사러 갔는데 어떤 사람은 신라면을 굉장히 좋아한다. 신라면. 근데 갔는데 신라면이 없어요. 그러면은 구매하지 않고 나서 다른 가게에 가서 신라면을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브랜드 애호도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 없으면 어때? 우리가 다른 라면 사도 되죠. 타사 라면을 사서 오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만족인 거예요. 그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겠다는 얘기죠. 그만큼 브랜드 애호도는 그 제품이 아니면 안 사겠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관심, 애정이란 얘기예요. 애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상표에 대해 갖는 충성도, 브랜드 애호도.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되고, 브랜드 애호도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와요.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약화되겠죠. 나 신라면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신라면이 900원이라고 치고요. 내일 아침에 내일부터 920원으로 올릴 겁니다. 그죠? 가격 상승을 한다고 봤을 때 난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면 20원 올려도 저항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라면 안 먹으면 되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20원이 굉장히 큰 저항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이것보다 더 똑같은 900원대 또는 뭐 890원짜리 로 갈아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품을 구매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명품 가격이 오른다고 하여서 안 사나요? 아니죠.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의 충성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 민감도가 약화된다. 이 문장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충성도가 올라가고 만족한 고객은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강화된다. 뭐 저항이 높아진다. 아니고 약화된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높은 고객 만족을 통해서 충성도가 증가하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평판이 증대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구전 효과예요. 제가 항상 처음부터 얘기했던 고객이 만족하면 구전을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76에서 77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전은 입에서부터 입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부터 입으로 입에서 전해지는, 입에서부터 입으로부터 전해지는 정보의 흐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기업의 자사 제품에 대해 제공하는 긍정적 제품 정보보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 듣는 비상업적인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광고를 하는 또는 마케팅하는 그 언어, 정보보다는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정보를 더 신뢰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높은 신뢰성이 있죠. 구조는. 그 다음에 쌍방적이죠.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쌍방향으로 실제 소비자 구매 행동에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무엇부터 한다? 정보부터 찾는 거예요. 정보. 이 정보를 찾아보는 걸 우리가 정보 탐색이라고 하죠. 그죠? 이유는 뭐예요? 그 상품을 구매하여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구전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구전이란 단어는 1954년 포춘지에 처음 소개돼요. 하이트라는 학자가 고전 연구에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논문에서 처음 소개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살펴봤더니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에어컨 판매예요. 그래서 에어컨 판매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을에서 그러니까 한 A라는 집에서 에어컨을 구매하면 이 B집, C집 이렇게 해서 군집 현장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해서 그 주변에만 형성이 되는 걸 우리가 군집 현상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시장에 소개된 지 얼마 안 된 에어컨이 군집 현상을 보이며 설치되고 있는 모습이 발견돼요. 그 다음에 이웃한 가구들이 작은 군집 단위로 에어컨을 설치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전이라는 명칭으로 붙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상식이 풍부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전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구전에 대한 정의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무지하게 많잖아요. 파란색도 있고 그죠? 그럼 여기서 문제만 해도 몇 문제? 하나, 둘, 셋, 네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틀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구전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구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자, 구전은
단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제한된 것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댓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한된 것이다 그러면 틀린 거죠. 영향력의 특성과 관련된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영향력이 구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끼리도 커뮤니케이션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 개인이 여러 집단 간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개인들의 경험에 기초한 대면 커뮤니케이션이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신의 직간접 경험을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활동 혹은 행위를 우리가 구전이라고 한다. 특정 주제에 관해 고객들이 개인적, 직간접적인 경험에 대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내용의 정보를 어떻게 해요?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의사소통의 행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 유형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구전에 대한 설명. 구전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구전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집단 지식에 기초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다. 아니고 대면 커뮤니케이션이고 이게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 집단이 아니죠. 개인 또는 단체. 두 개가 다 포함이 되죠. 그죠? 개인 또는 집단 간이죠. 그죠? 집단 간. 해서 1번이 틀린 내용이다. 나머지는 위에서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전 마케팅의 유형으로는 버즈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이런 용어를 써요. 그 다음에 버즈라는 것은 우리가 버즈 어떤 뜻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이걸 꿀벌이라고 하죠. 꿀벌들은 어떻게 다녀요? 무리로 모여서 윙윙윙 거리면서 다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구전 마케팅을 이걸 일컬을 때 버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럴 마케팅은 다른 말로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만드는 것, 이걸 갖다가 바이럴 마케팅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보실까요?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구전 마케팅의 유형이에요. 보기 중 구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마케팅 유형을 찾아 모두 선택하여라. 그래서 버즈, 그 다음에 바이럴, 그죠? MBC 마케팅 같은 경우는 다른 용어죠, 그죠? 이거는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가 광고를 집어넣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어떻게 해요? 매복시켜서 숨겨서. 그래서 신발을 협찬하는 거잖아요. 신발을 신겨서 나이키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MBC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매복 마케팅이라고 해요. 매복.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례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용어가.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넛지 마케팅 같은 경우는 넛지가 뭐예요? 팔꿈치죠. 그러니까 팔꿈치로 이렇게 툭툭 치는 거는 뭐죠?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죠. 친근하게 소리 소문 없이 다가가서 그거를 구매하게끔 만드는 거, 부담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넛지 마케팅이다 해서 이 용어도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와 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전의 효과를 보시면 구전의 효과는 소비자 간의 구전은 일반적으로 매우 신뢰성 높은 정보 차원이죠. 왜냐하면 친구가 얘기해 준 거, 동료가 얘기해 준 거, 가족 간의 얘기. 그죠? 일방적이지 아니라 어떤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쌍방향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이게 단방향 그러면 안 되겠죠. 쌍방향. 소비자는 구매와 관련한 위험을 줄이고 제품 구매,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전 활동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항상 뭐예요? 서치를 해보든가, 서핑을 해보든가, 또는 누구한테 물어보고 사죠. 먼저 그거 써봤는데 어때?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죠? 소비자들은 기업의 상업적 의도를 인지하고 기업이 자사 제품에 대해 제공하는 긍정적 정보를 제품 판매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뢰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그 기업체 측에서는 무조건 장점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실제 제품 구매 결정을 할 때 상업적 정보보다는 일반적으로 자신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비상업적인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상업적인 거하고 이렇게 반대로 바뀌겠죠. 그죠? 이거 기억하시고. 이는 그러니까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는 비상업적 정보원보다, 그죠?
정보원이 보다 진실하고 신뢰성이 높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변에 써본 내 동료, 내가 아는 사람들의 정보가 더 정확하다고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정보의 원천,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 원천 같은 경우는 가족, 친구, 이웃, 친지죠. 그죠? 그래서 신뢰성이 높다라고 봤다라고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상업적인 것은 기업에서 주는 거죠. 그래서 광고, 판촉사원, 중간상, 포장, 진열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공공적 원천은 신문기사나 뉴스나 소비자 잡지, 이게 공공적이다. 경험적인 거는 입어보고 먹어보고 직접 해보는 거. 그래서 제품의 직접 사용 부분이다. 그래서 시험 구매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개인적 원천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죠? 개인적 원천에 해당하는 것. 공공적 원천에 해당하는 것. 뉴스, 신문기사.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다 외우셔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 외우려니까 힘드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자격증 시험은 어쩔 수 없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전 효과의 이제 구전의 중요성을 보시면은 우리가 기업에 의해서 창출된 것이 아니라 고객에 의해서 창출되기 때문에 무엇이 정보가. 그죠? 개인이 알아서 창출해 주는 거잖아요. 써봤더니 좋더나 뭐 좋더라 또는 써봤더니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촉촉하더라 이런 얘기를 써보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에 의해서 창출되기 때문에 고객은 더욱더 신뢰할 수 있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당연히 이 고객이 기업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불평 행동이 구매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데 반해 구전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대1 커뮤니케이션 기억하세요. 1대 다대가 아니고 1대1이다. 그 다음에 생생한 경험적 요소에 기초를 두고 있어 확실한 정보를 얻게 해준다. 써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생한 경험적인 거. 그다음에 고객 중거 집단에서의 추천 의도는 고객의 재방문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구전 커뮤니케이션으로 작용하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럼 여기에서도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각각 틀어지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전의 효과로는 첫째는 구전은 긍정과 부정으로 나눌 수 있죠. 그죠? 뭐 사람들이 긍정적인 구전만 하진 않잖아요. 야, 그거 안 좋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긍정적 구전보다는 부정적 구전이 상대적으로 수신자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아, 그거 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구전은 라디오 광고의 2배, 판매원보다 4배, 소비자 신문이나 잡지보다 7배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매의 80%는 80% 이상은 특정인의 권유와 추천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라는 거. 그리고 구전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전파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의 불평 행동은 불평을 하지 않는 고객과 불평하는 고객으로 나누어지겠죠. 그죠? 불평을 하지 않는 고객의 불평 행동은 그냥 표현만 하는 거, 그리고 표현도 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기업을. 그래서 사실은 어때요? 불평 행동을 하는 고객이 더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을 하지 않는 고객은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불평을 하는 고객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불평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와 런던이라는 학자가 분류를 해요. 불만족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사적 반응과 공적 반응으로 나눠요. 뭐 공적 반응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게 나와요?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하는 거, 법적 대응하는 거, 그죠? 교환을 요구하는 거, 그죠? 반품을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사적 반응 같은 경우는 친구나 가족한테 불매 운동하는 거, 거기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구매를 중단하고 떠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경고와 구매 중단을 결정하는 거는 사적 반응. 공적 반응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교환, 환불 조치 요구, 불만 시정 요구,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 고발, 법적 피해 구제, 그 다음에 소송하는 것. 여기서 가장 강력한 것은 소송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공적 반응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라. 공적 반응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모의고사 2차의 65번 문제, 이게 고객 실무에서 시험 문제 나와요. 고객 실무.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구전의 구매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답을 먼저 볼게요.
4번에 보시면 소비자는 실제 제품 구매를 결정할 경우 비상업적인 정보보다 자신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상업적 정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죠. 바뀔 거라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구전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것도 답을 먼저 볼게요. 구전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교적 느린 속도로 전파되나요? 아까 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고 되어져 있었죠. 이렇게 바뀌는 거. 당연히 이거 다 바뀐 거예요. 그 문제가 다 틀어져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체킹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 나와요. 여기 보시니까 데이와 랜던, 그죠? 랜던이 제시한 불만족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중 공적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1번에 구매 회피 또는 경고, 이탈, 이것은 뭐죠? 그냥 사적 반응이다. 여기 올라가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고객 만족의 실천 과제가 있는데 이게 81페이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초창기에 많이 나왔다가 중간에 안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셔야 돼요. 자, 고객 만족의 실천 과제는 최고 경영자는 고객 만족을 경영 목표로 하는 경영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 내부 조직 구성원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 한 단어로 하면 전사적 공유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조직 구성원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문화가 구축되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다 형성이 되어야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고객? 내부 고객 만족이 선행이다. 여기가 틀어진 거예요.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고객 만족도를 지수화하고 당연히 우리가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만족도를 평가를 해라는 얘기예요. 만족도를 평가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개선 사항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가능하도록, 그죠? 그 다음에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서 고객 정보 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그래서 CRM을 구축한다. 그리고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해서 조직 구조는 우리 앞에서 노드스트롬 백과사전 배웠죠. 그죠? 역피라미드 구조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다? 고객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고객 만족의 실천 과제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고 경영자는 이게 내용이고 고객 만족을 위한 실천 과제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한번 볼게요.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고객의 만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자,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고객 만족이 선행인가요? 이거 두 개가 바뀌었죠, 그죠?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 고객 만족이 선행되어야 된다 해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챕터 지금 현재 2장까지 우리가 했어요. 교재 3장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부분이 아마 고객 행동 부분이고 고객에 대한 어떤 범주나 정의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